예, 이어서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밤새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7% 가까이 내렸는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미중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 나올 때 세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부분을 좀 더 혹독하게 다루지 않을까? 반도체만 완전히 중국을 막아버리면 뭐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텐데 의외로 반도체에 대해서 느슨하다. 그래서 뭐 미중, 특히 중국이 잘 버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는데 예. 마치 이걸 듣고 있었던 듯 이제 엔비디아 보면 우리가 뭐 H 시리즈, 호퍼 시리즈, 블랙 시리즈, 루빈 시리즈라고 하는 AI 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 고사양 말고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을 어쨌든 타격을 입혀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성능을 낮추고 성능을 낮춰서 뭐 기존 뭐 호퍼 시리즈의 한 20% 정도가 되는 한 H20이라는 요 정도만 중국에는 수출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를 허용해 줬거든요. 저성능만 허용해 주자. 네네. 예. 그랬는데 어제 나온 뉴스였죠. 그것도 이제는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수출을 할 때 뭐 미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제 면허를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뭐 지금 나오는 게 이미 중국에 팔려고 꽤 재고를 쌓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예. 그 뭐 손해액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한 대략 8조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게 뭐 H20으로 끝나는지 뭐 더 이게 심각한 반도체 규제로 갈지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예.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라 뭐 AMD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뭐 관련 주식들을 다 끌어내렸고 유럽 쪽으로 가면 그 노광 장비라는 중에서 이제 ASML 네덜란드의 또 최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실적 발표는 괜찮았는데 뭐 지금 수주량들 보니까 기대 이하였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미중 관세 쇼크의 영향이 뭐 AI 산업, 반도체까지도 오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져서 이제 주가는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뭐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한 것은 그 속내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봐도 거의 마지막 끝판왕은 그 반도체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제 중국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뭐 칼럼 같은 데는 오히려 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미중이 한번 볼모로 삼아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실은 그 전에 틱톡을 가지고 한번 만날까 하다가 이제 틱톡은 그냥 끝났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트리거나 명분을 가지고. 근데 그 접점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수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파국으로 한번 치달을 때 그 엔비디아의 그 칩 수출 제한을 가지고 한번 뭐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말이라도 좀 섞는 뭐 그런 계기도 될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섞인 또 그런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분석 중에 하나는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는 네. 메시지의 일환일 것이다. 미국이 그래서 더 이제 강경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나와야 되는데 예. 중국은 지금 거의 뭐 거침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변수는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변일변도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은 상당히 좀 자세가 바뀐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시진핑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전화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락가락 행보 같잖아요. 네, 오락가락 하는데 예. 지금 문제가 시진핑 특히 중국이 전혀 뭐 연락을 취한다거나 먼저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고 이미 관세도 어제 보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주사기, 바늘 같은 경우가 지금 245%가 매겼던데 예.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관세율은 예. 100%만 넘으면 한켠에서 200%를 올리던 300%도 올리던 이제 어차피 안 사죠.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10,000원짜리가 14,000원, 15,000원을 사도 그게 2만 원 돼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예. 근데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이제 뭐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예. 뭐 관세율로서의 파워 게임은 일단 끝난 것 같고 비관세, 품목 여기서부터 이제 히토류 규제, 여기는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맞서 싸우게 될 텐데 예. 결국은 지난 1기 때를 좀 보면 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디서 하나가 좀
파국이 골마 터져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져야 돼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포스럽거나 괴롭지만요, 마음이 두렵지는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든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도 없이 한 번 더 빠졌을 때 뭐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미중이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그리고 일기때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 연준이 나서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그때 당시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선언을 했고 그리고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1년 내내 주가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둘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그러면 더 큰 파국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증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게 네. 발생을 하고 아니면 커져야 중국이든지요. 중국이든지. 예. 그러면 중국이 먼저 협상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또 서로 간에 파국이 되겠죠. 예. 예. 어느 한켠의 일방적인 파멸 파국보다는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도 좀 밝게 보시는 분은 뭐 H20은 잡되 H22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거는 풀어준다. 뭐 그렇게 좀 생각도 하시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안 나오죠. 협상 테이블에. 예. 그래서 더 저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치열하게 좀 괴롭히지 않을까. 하고 더 끝은 한 번 더 봐야지 이 좀 더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쉽지 그건 않네요. 뭐 그렇죠. 네. 예. 한참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중간 선거가 1년 반에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좀 더 속도를 좀 내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관세율이 높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차로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인데 이건 이제 어떤 경기가 화랑이 돼서 올라가는 물가가 아니라 정말로 인위적으로 네. 관세율이 더해지면서 나온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갑을 닫든 공장 문을 닫든 경기 침체, 둔화가 올 수밖에 없어서 합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했던 부분은 파월의 이번 연설 좀 기대했던 것이 세간에는 예. 그렇다면 연준이 나서서 뭐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막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예. 오히려 냉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위기라든가 이런 조짐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즉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바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밤에 엔비디아 수출 금지도 있었지만 파월의 외면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크게 더 빠진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내려줄 것을 원하고 있을 텐데. 네. 아니면 신호라도 주든 걸 원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근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격이 예. 이제 자기가 먼저 막 약간 관심을 받으려고 막 주창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금리를 올릴 때라든가 낮출 때라든가 좀 보면 약간 좀 꿍 하고 있다가 그냥 마지못해 쭉쭉쭉 내린다든가 마지못해 올린다든가 금리 올릴 때도요. 그 전전 달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없다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기억이 나는 기억나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물가 나오니까 허겁지겁 막 그 0.5% 포인트씩 막 올리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는 외면을 했지만 만에 하나 뭐 고용 지표라든가 또 물가라든가 기타 어떤 균열에 대한 그 현상이 좀 나왔을 때는 예. 저는 또 언제든지 또 자세를 바꿔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보고요. 지금 연준의 스케줄을 좀 보면 FOMC 회의가 5월, 6월, 7월이거든요. 예. 뭐 저는 이 석 달 중에 한 번은 5월은 당장 아니더라도 6, 네. 7월 중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그 전에 저는 사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경제 균열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향방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현재 2.75%로 동결했습니다. 네. 예, 아까 리포트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경기는 우리가 좀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또 트럼프 불확실성, 예, 관세 그렇겠죠. 불확실성이라고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네. 그나마 혹시나 했던 것이 원달러 환율 막 1,480원 가고 1,500원 간다. 막 우리 외환 뭐 다 털린다 막 그랬는데 네. 지금 빠르게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간밤에는 지금 조금 더 올랐던데 1,410원대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이제 지금은 한 1,42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이 정도 떨어졌다면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75%로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도 동결을 했는데 네. 이 다음 일정이 뭐 그러고서는 금통위원들도 상당 부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는데요. 일정을 좀 보면 5월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6월은 없고 예. 7월에 있거든요. 근데 5월이 5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하고 6월 초가 바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5월에는 못 내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예. 그게 어쨌든 어느 후보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예, 연준도 그래서 대선 있을 때는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5월에는 금통위가 그냥 동결로 한 번 더 간다. 뭐 물론 이제 연준이 5월에 막 인하를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게 아니라면 5월은 아니고 6월은 회의가 없고 7월께 아마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는 7월 인하를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인하도 좀 지켜봐가면서 네. 할 수 있겠죠. 환율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1달러에 1,500원 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이 최근 많이 좀 떨어진 네. 상태인데 네. 지금은 1,419원을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이걸 안정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1,400자면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워낙 약세고 예. 제가 보는 건 1,380원 라인, 1,384원은 확실하게 깨지고 떨어지면 이제 외환에 대한 걱정은 좀 덜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자리가 1,400대라고 하면 언제든 이제 튀어오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약달러를 그러니까요. 달러 약세를 좋아합니다. 예.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라는 달러와 뭐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프랑 이제 여기를 비교한 이 달러 인덱스 값은 뭐 한때 뭐 110 뭐 치솟다가 지금 99까지 100선도 깨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몸값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요거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면 1,300원대로 와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우리만의 막 경기 안 좋고 이런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못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99, 98 라인 요게 이제 확실히 깨지면 정말 트럼프 행정부는 약달러를 밀어붙이는구나 이제 이런 확신이 좀 되면서 오히려 그때 이 달러 투자금들이 신흥국이라든가 일로준이 쭉쭉쭉 빠져오면서 좀 우리 환율이 좀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도를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달러 정책이 뭐 아직 확인되거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그 부분은 미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인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면 약달러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기조는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 자주 천명합니다. 예.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두 가지의 숙제, 적자가 있는데 하나는 무역 수지 적자. 예. 뭐 메이드 인 USA를 누가 삽니까? 또 하나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입니다. 뭐 해마다 재정 적자가 나고 그 적자가 쌓이고 하도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지금 미국의 빚 5경 원 아닙니까? 뭐 36조 달러.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무역 부분은 약달러로 가자.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기업들을 다 끌어들이자. 그런 다음에 달러 약세를 만들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장 만들고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를 풀고 금리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일단은 워낙 많이 36조 달러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네. 금리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자 비용이라도 좀 줄이자. 이 취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약달러는 성공을 했는데 원래 약달러 정도라면 금리도 함께 맞춰 떨어져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기 침체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예. 이런저런 데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을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 국채 시장에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네. 누가 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 국채에 대한 투매가 나오면서 달러는 약해지는데 오히려 금리는 튀어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채권 시장 지켜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도 해주고 이렇게 된 부분이어서 이제 약달러가 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챙겨볼 부분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이제 이 약달러로 떨어지는지 하락으로 돌아서는지 요 퍼즐까지 좀 맞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달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것만 봐서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약달러와 금리 하락이 같이 나오게 되는 순간이라면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 좀 다를 텐데 예. 자산 시장은 좀 좋아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도 약해지고 뭐 그럼 이제 주식보다 미국 채권을 누가 선호하게 되면 그 자금의 일부가 저는 또 상당히 신흥국으로 과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달러와 이제 금리 하락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 K 증시를 바라보시면 될 텐데 실물 쪽은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원화 강세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두 차이와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엇갈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력 생산품이라고 불리는 폴리실리콘 그리고 웨이퍼 이게 미국 상호관세에서 면세 품목에 포함이 됐다고 네.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관련 산업에는 좀 호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있는데 이것도 그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웨이퍼라는 이게 태양광도 웨이퍼가 필요하고 반도체도 웨이퍼가 필요하는 그 재료입니다. 규소에서 추출하는 반원자재 같은 건데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죠. 중국이 한 그냥 세계 80%, 90%. 그러니까 중국밖에 없고 중국 때문에 기업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석탄, 뭐 가스를 주장하지만 태양광 쪽은 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빅테크들도 태양광과 이제 그 전력을 담았다가 쏘는 ESS라는 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AI 시대의 전력 뭐 이런 그리드를 짜고 있는데 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맞습니다. 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짜고 있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약에 미국이 빅테크가 태양광 ESS 투자하면 할 때만큼 다 중국 업체가 이익 보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거 다 잘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 폴리실리콘과 이 면세를 풀어준 이유가 미국 외의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뭐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공장이. 예. 근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여기도 상호 관세율로 따지면 엄청 그렇죠. 높잖아요. 그렇죠. 예, 베트남은 46%나 되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중국의 저가 때문에 망가지는데 여기 관세까지 막으면 이 세상은 온통 중국 태양광으로 되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뭐 반덤핑이라든가 상계 관세로 따로 트럼프가 막아주는데 이쪽 지역에서 나는 이제 비중국 폴리실리콘은 예. 면세를 쳐주겠다. 어.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 태양광을 살리겠다는 의도보다 중국 좋은 꼴은 예. 못 본다. 이제 이런 의도를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네요, 중국. 네, 중국인데 예. 지금 생각만큼 중국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 테이블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당혹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일본만 해도 이미 협상을 시작했고요. 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을 만나자마자 SNS에다 큰 진전이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 우리 경제에도 사실은 경향이 적진 않을 텐데 일단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제가 앞서 이제 트럼프가 급하다 마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일본과의 크게 보면 이게 본협상은 아닌데요. 사전협상인데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게 이건 실은 이제 경제 관료들의 회담이거든요. 그쵸. 뭐 경제 상의 재계상에 온 거니까 일본도 트럼프가 여기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몇 시간 전부터 여기 내가 간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경제 재계상이랑 따로 한 50분을 그러니까 급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도 만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재무장관이랑 미국 쪽 이제 실무진 협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상호관세를 지금 90일간 유예를 했는데 뭐 하나 상호관세 유예 관련한 협정이 됐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좀 쉽고 만만한 게 일본과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적어도 이달 안에 일본과 한국은 좀 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50분간 만나서 자기가 요구한 걸 쏟아냈겠죠. 네. 그리고선 이제 SNS에다가 빅 프로그레스, 큰 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몇 시간 후에 이 이시바 총리,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이제 보고 받았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동상이몽이어서 이달 안으로 일본을 좀 매조지를 한다는데 일본도 일기와는 달라요. 네.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일본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다음 주 우리입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나라인데. 되겠는데 우리나라와에서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 30초 정도 그래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안 넘기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는 누가 되던 간에 절대 막 기세가 중요하니까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빠르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할 텐데 네. 과연 이제 우리의 컨트롤 타워, 현재 컨트롤 타워가 좀 잘 맞서주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